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V리그 이적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정중동이지만 실상은 치열한 수싸움이 한창입니다. 정호영의 FA 이적이라는 단 하나의 소식 뒤에는 오히려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와 아시아 쿼터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판도를 단번에 뒤흔들 핵심 인물, 바로 메가와티 퍼티 위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최대 화두는 명확합니다. 현대건설은 왜 그토록 메가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반대로 정 관장이 그녀를 붙잡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FA 시장의 큰 틀은 정호영의 이적 하나로 사실상 일단락되었습니다. 정 관장에서 흥국생명으로의 이적이죠. 이번 FA 시장의 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다희는 현대건설에, 문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남았습니다. 안혜진은 뜻밖의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GS칼텍스는 리베로 한다해를 잔류시키는 데 만족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이는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상선수 제도로 인해 FA 이동이 구조적으로 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인앤트레이드입니다. 표승주가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 관장과 계약 후 흥국생명으로 옮긴 것은 단순한 보강을 넘어 팀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정호영과 이다현, 국가대표급 중앙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진에는 자스티스와 표승주, 기존의 김다은과 정윤주까지 가세하며 공격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승권 도전을 넘어 무조건적인 우승을 겨냥한 팀의 공격적인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현재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다현이 떠나고 양효진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자스티스 영입마저 불발되었습니다. 전력 누수를 넘어 팀의 핵심 골격이 무너진 위기입니다. 강성형 감독이 자스티스를 절실히 원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리그 적응을 마쳤고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흥국생명행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시절 요시하라 도모 감독과 맺은 인연이 선택을 갈랐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단순히 선수를 놓친 게 아니라 구상했던 팀 설계 자체가 흔들린 셈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으로 메가카드가 부상한 것입니다. 메가는 단순한 공격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증명됩니다.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48.06%로 리그 1위, 오픈과 시간차 공격 등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입니다. 시스템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에 가든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특히 정 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끈 주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팀에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수니까요. 이런 유형의 공격수는 V리그 전체를 둘러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때 그녀가 복귀를 망설였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무릎 부상 때문이었죠. 스스로 경기력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돌출뼈 제거 수술만으로 완벽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메가는 돌아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은 채 말입니다. 무릎 수술을 감행하며 복귀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컴백이 아닌 우승을 향한 강렬한 집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염혜선입니다. 메가는 염혜선과의 동행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은 이미 지난 시즌 정관장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염혜선이 정관장과 FA 재계약을 체결하며 두 선수의 패키지 이동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가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지점에서 현대건설의 절박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김다희는 잔류했지만 구단 측의 강력한 미들 블로커 보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확실한 득점원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현대건설의 가장 큰 고민은 득점 경로의 부재입니다. 정지윤의 부상과 외곽 공격진의 불안정함이 발목을 잡고 있죠. 정 관장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FA를 모두 단속하며 염혜선 중심의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선우 선수의 재계약이 성사되어 팀의 기본적인 틀은 지켜졌습니다. 여기에 메가 선수와의 인연과 고희진 감독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그녀의 복귀 계획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팀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현재 정 관장은 현상 유지는 이루었으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흥국생명은 이미 거의 완벽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메가 선수의 결정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과연
어느 팀이 우승에 더 근접해 있는가? 그녀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귀 이야기를 넘어 V리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핵심에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인 현대건설 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메가 선수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려의 시선입니다. 한국 배구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녀의 무릎 상태입니다. 메가는 이미 만성적인 무릎 통증 때문에 한때 한국으로의 복귀를 단념하려 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후 면밀한 검사를 거쳐 비교적 가벼운 시술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팬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분명합니다. 과연 그녀가 100%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V리그는 매우 긴 여정입니다.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닌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프와 착지, 동작을 견뎌내야 하는 혹독한 리그입니다. 특히 메가 선수처럼 공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라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녀의 경기력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몇몇 경기에서 실제로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무릎 통증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 팬들의 의구심은 막연한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팀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 문제입니다. 메가 선수는 과거 정관장 시절 염혜선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최상의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세터와의 연계, 공격 타이밍, 그리고 전술적 활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된 환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염혜선 선수는 정관장에 남았습니다. 만약 메가 선수가 현대건설로 이적한다면 김다인 선수와 처음부터 새로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김다인 선수의 토스 스타일이 메가 선수의 공격 패턴과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 김다인 선수는 빠른 공격 전개와 공격수들을 고루 활용하는 분산 공격을 선호하는 세터입니다. 그에 반해 메가는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한 방을 가진 고타점 공격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성공적으로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만약 조화되지 못하면 공격 효율이 현저히 저하될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배구 팬들 사이에서도 염혜선 선수가 없으면 메가의 공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예민한 사안은 바로 자유계약제, 도입 첫 시즌이라는 변수입니다. 올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선수 선발 방식이 드래프트에서 자유계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구단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증된 선수를 놓치게 되면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자스민 선수를 놓친 후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메가 선수 영입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사실상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건설은 왜 이러한 도전을 감행해야만 할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이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팀의 핵심 전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다현 선수의 이적, 양효진 선수의 은퇴, 그리고 자스민 선수의 이탈까지 겹치면서 팀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김다인 선수는 잔류했지만 공격을 확실하게 책임질 만한 핵심 공격 옵션이 부재합니다. 이대로 시즌을 맞이한다면 우승 경쟁은커녕 상위권에 머무는 것조차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만약 메가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김다인 선수를 축으로 하는 세트 플레이에 메가 선수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추가되면 팀의 공격 시스템은 단번에 확립됩니다. 더 나아가 배유나 선수 영입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속공과 중앙 블로킹까지 강화되어 팀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 시 얻게 될 보상은 리그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물론 여러 논쟁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릎 상태, 경기력의 기복, 세터와의 호흡,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적응 문제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우려와 논란을 감수하고 메가 선수를 영입하는 순간 현대건설은 다시금 우승을 다툴 전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시즌은 시작하기도 전에 판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협상이 아닌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과연 메가와 퍼티위는 과거에 완벽했던 조합을 다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택할 것인가?